오늘 자녀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내가 자녀에게 건네고 있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참 많습니다. 하루 종일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말들을 분석했더니요, 단어 정도의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표현은요, 30여 마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은 이루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동기가 없는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요, 일어나려고 하는 아이를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되돌아보면서요, 자녀에게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말, 어떤 것이 있는지 비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화력의 비밀이라는 책에서요,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 어떤 말들을 해줄 수 있을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로 아이를 구슬러서 아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주실까요? 첫 번째 말은요, 추측의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하게 하고 싶어요. 자, 이제부터 숙제해. 이제부터 공부해. 라고 쉽게 말을 꺼냅니다. 그 말 말고 아이를 정말 즐겁게 숙제하고 공부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은 없을까요? 왜 예전부터 그렇잖아요. 내가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숙제해? 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더 하기 싫어지고, 내가 방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는 순간 더 하기 싫어지는 그 기분을 잘 이해한다면요, 추측의 말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자, 지금부터 숙제해 라는 말이 과연 아이를 움직이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추측의 말을 넣는다는 건요, 그래, 너 지금 공부하려고 했구나. 너 지금 숙제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추측해서 말을 함으로써 공을 내가 아닌 아이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너 지금 숙제해 라고 하면 하려던 아이가 싫어,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라고 말하기가 쉽지만요, 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 너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 너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 맞지? 라고 물어보면요, 아이가 다시 한번 공을 자기에게 가져와서 그래, 그랬어. 내가 하려는 이 공부가 엄마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에 따라 하는 거였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착각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추측의 말을 쓸 때는요, 부정의 단어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긍정의 표현만 추측의 말로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빨간 사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과라는 단어만 계속 떠오르는 것처럼요, 부정적인 말로 너 그렇게 안 하려고 했었지,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 안 하려는 마음이었잖아 라고 하면 안 하다 라는 동사에 아이가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려던 아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긍정의 말로 너 하려고 했었지, 너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 너도 노력하려고 했었지, 지금 하려는 네 마음이 있는 거지, 알고 있어 라고 긍정적인 추측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열심히 노력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냥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설명해주면 뭔가 납득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가려고 쫙 줄을 서 있는데요,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 미안한데 화장실을 먼저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미안한데 화장실을 제가 먼저 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유를 붙인 경우, 이유를 붙인 사람과의 대화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해요. 이유가 있으면 뭔가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도요, 말이 안 되더라도 이유를 붙여서 자꾸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너는 분명히 공부를 잘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성실하니까. 너는 분명히 열심히 노력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아이한테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맞아, 내가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에 힘을 내서 움직이는 근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꼬드겨 보세요. 이유를 설명해 보면서 나는 너가 성실할 거라고 믿어. 왜냐하면 지금껏 그렇게 행동해 왔으니까 라고 아이가 하고 싶은 행동, 해야 하는 행동의 이유를 자꾸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려 했던 아이도 움직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이에게 이유를 주면 그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심리를 이용해보자는 거죠. 인과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논리 속에서 아이는 원인이 있다면 그 결과 또한 확실할 거라고 자꾸 믿게 됩니다. 그 논리 안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있죠? 한결같이, 늘, 항상, 모든,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해 주시면 아이가 동기를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는 늘 성실하니까, 너는 한결같이 믿을 수 있는 아이니까, 너는 모든 시간에 성실했으니까, 너는 한결같이 꾸준한 아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단어를 부정적인 말과 연결해서 하죠. 너는 모든 것에서 불성실하니까, 너는 한결같이 문제가 있으니까, 넌 언제나 그랬으니까, 너는 항상 불성실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역발상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요, 아이가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요, 그러지 않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너는 모든 면에서 성실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 그래, 난 그런 사람이었지, 나 모든 면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를 아이한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역으로 부정적인 말과 연결해서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 말의 습관을 긍정적인 말로 연결해서 바꿔주는 걸로 만들어 보세요. 아이도 분명히 변할 겁니다. 자, 다음 방법은요, 부가 의문문을 사용해서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너 지금부터 숙제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너 지금부터 숙제하려는 거지? 그렇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지금부터 숙제할 거지? 그렇지?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부가 의문문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동기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부가 의문문은요, 서술문이나 명령문의 끝에 의문문을 붙여서 물어보거나 동의를 구하는 짧은 의문문을 말합니다. 너는 분명히 제 시간에 숙제를 마칠 거야. 그럴 거지? 그렇지 않니? 분명히 너는 일을 잘할 거야. 그렇지?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숙제 안 할 거야? 라는 표현은요, 뭔가 엄마한테 내가 강요당해서 억지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요, 부가 의문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이가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숙제를 할 거지? 그렇지? 하면 아 맞아, 숙제를 하는 선택은 나에게 있구나, 나 그럼 숙제를 해볼까? 라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바꿨을 뿐인데, 표현 하나만 달라졌을 뿐인데, 이렇게 아이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정필이 갚는다고 하잖아요. 표현을 조금만 바꿔줘도 아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아, 내가 그동안 아이한테 말을 참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다음 방법은요,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선택지가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원천 봉쇄를 하는 방법인데요, 너 지금 숙제할 거야? 5분 뒤에 숙제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국어 먼저 할 거야? 수학 먼저 할 거야? 라는 질문과 비슷하죠. 자, 안 하는 것은 답지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자칫하면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 뭔가 엄마한테 조정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는 이 질문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원천 봉쇄로 안 하는 부분은 빼고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만 주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선택해서 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너 숙제를 안방에서 할래? 네 방에서 할래? 거실에서 할래? 부엌에서 할래? 너 지금 할래? 이따 할래? 밥 먹고 할래? 밥 먹기 전에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법을 바꿔보는 법만으로도 아이가 내가 선택했다라는 믿음을 주고요, 아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아이들 창의성이 요즘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창의성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 그걸 제외하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 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아이가요, 뭔가 질문을 부모한테 던졌을 때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준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이의 생각을 꺼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아이가 엄마, 지구는 왜 둥글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는 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이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막 생각해낼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그것 말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아이의 뇌 속에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지식들이 연결되는 게 바로 창의력의 시작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면요, 아이의 생각이 자라게 되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를 연합하고 융합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고 창의력을 키우는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에 부모가 답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아이와 대화할 때 질문을 자주 던져주세요. 아이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의 답을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아이가
내가 이걸 알고 있네라는 생각과 더불어 잠재력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대화에서 아이의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 어때요? 많이 어렵지 않죠? 내가 지금껏 해왔던 방법에서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긍정적인 말을 자꾸 연결해주고 아이의 생각을 꺼내주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대화의 스킬을 이용하면 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부모의 말에서부터 그 방법이 시작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은 아이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부모의 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